돌아온 메흐흥메트 2세 기어이 빈을 함락시켜라. 기알 오스트리아 수도 빈을 함락시키는 중대한 작전인 빈 대장난이 실패한 지 69년 후 오드기압 자세 해병답게 메흐흥메트 2세 해병님께서 전우의 목숨을 하늘처럼 여기는 해병답게 패배의 책임을 모두 오도 해병들과 애널 체리들에게 넘겼고, 패배의 책임을 전가받은 아세이들은 해병 에크맥이 되어 오도만 해병대의 식량난 해소에 기여를 하게 되었다. 패배의 책임을 모조리 털어버린 메흐흥메트 2세 해병님은 전우의 욕만큼 왕성한 정몽룡을 참지 못하시고 또다시 빈 대장난을 계획하기 시작하셨으니, 우선 해병 라마단을 통해 892일 동안 금식을 하고도 해병 개발이 되지 않은 오도기압 자세 해병들을 출연했으며, 메흐흥메트 2세 해병님의 우르반 포신 전우를 견딜 수 있는 정예 해병 애널 체리들도 다시 보충하였으니 빈 대장난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다 끝났으랴. 예 69년 만에 해병 지하들 선포 제2차 빈 대장난을 할 것임을 만천하에 알리셨다. 알라이라이 짜짜짜. 그렇게 진격이 시작되고 똘탄의 진격길에 있었던 리히텐슈타인 성들은 오도만 해병들의 기합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둘씩 항복하기 시작하였다. 자진 항복에 감격한 똘탄 메흐흥메트 2세 해병님께서는 즉시 성에 자진 기부, 자원 입대 및 장난을 실시하셨고, 해병대 최고의 영광이라 할 수 있는 전우의 포상을 리히텐슈타인 아세들에게 내리자, 나인 마체스 니치 따위의 기열스러운 말들을 내뱉는 것이 아니겠는가. 같은 독일어를 할 줄 아는 루돌프 휘율러 해병이 없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오도만 해병대 최고의 브레인 이 브라힘은 오크어 심저 빵상 그리고 반스크리트어 동물어 은하계 표준어 나비어 핑구어 나메크어 갈라니어 등등 69개의 언어를 할 줄 아는 그야말로 차세대 융합 인재라 불릴만 하였다. 왜? 이 아세이들은 똘딴애 어느 발버스에 아니면 만족을 하지 못하겠답니다. 리히텐슈타인 기합. 그렇게 메흐흥메트 2세 해병님께서 오르반 포신으로 전유회를 실시하시자 리히텐슈타인 아세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직경 5m 정도의 터널들만 남았으니 참으로 기할 따름이었다. 아무튼 간에 항복을 한 성들의 자진 기부 자원 입대 및 장난 전회 보상을 내리고 해병 성소수자들은 모두 해병 개밥이 되어 오도한 해병대의 식량난 해소에 기여를 하게 되는 유쾌한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그렇게 앙증맞은 사건들이 생기면서 진격을 하고 6.9시간 만에 기할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도착. 메흐흥메트 2세 해병님께서 해병 양피지의 항복을 권고하는 문서를 써서 보냈지만 오스트리아에 도착한 답변은 이러하였으니, 족같은 돌꼴족 새끼들아, 항복한 성들을 태우면서 남자들은 겁탈하고 여자들 죽이냐. 내가 너희들 같은 놈들에게 항복할 바에는 로스킨 놈들에게 항복하겠다. 에라이 뻑큐 뻑큐. 기알로 오스트리아인들은 문화 상대주의라는 것도 모르는 것인가. 오도만 해병대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항복한 성들을 접대해 줬을 뿐이었는데 말이다. 기알 오스트리아인들은 이런 좁은 시각으로 오도만 해병들을 이해할 생각도 없이 그저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져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이러한 악의 제국은 없애는 것이 인지상정. 오스트리아
기열! 경로한 매흑매트 2세 해병님의 6주간 오르반 포진이 빈의 성벽을 타격하자 성벽은 딱! 일당으로 딱! 따위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무너졌고 정예 해병 에널체리들이 진입해 오스트리아 아세이들에게 다양한 최후의 전우회를 실시 나머지 5도 해병들은 자진 기부 및 해병 부두 확보를 맡았다. 그렇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찰나 기열 윙드 후싸는 놈들이 어김없이 습격한 것이었다. 아세이들은 차례대로 랜스 차징을 당해 해병 꼬치구이가 되었으며 그걸 본 애널 체리들은 해병 꼬치구이를 먹으러 가다 똑같이 엔스 차징 당하고 마니 이 미치고 발갤 노릇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기열 후사로 놈들에게 오도반 해병대가 전무후무한 위기에 빠진 순간이었다. 매흐흠매트 2세 해병님께서는 전우의 구멍에서 꺼낸 요란하게 생긴 스위치를 키셨으니 딸칵 오도한 해병대라면 전우의 구멍에 플라스틱 전동 포진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터. 플라스틱 전동 포진들이 진동하기 시작하자 아세이들은 교성을 내며 포진을 예열하였고 그렇게 아세이들의 길다란 포진들이 전방으로 빽빽하게 서 있었으니 그야말로 해병 팔랑크스라 할만하였다. 해병 팔랑크스의 위용을 옛부터 전해져 왔으니 오도기압 자세 스파르타 해병대가 300명을 가지고 69만 기열 페르시아인들을 격퇴한 것은 이미 유명한 사실이었고 포신과 기열 전술의 창시자 알렉산다 해병 역시 해병 팔랑크스를 이용해 흘러빠진 인도 정복을 성공하였으니 해병 팔랑크스의 강함은 이미 증명된 바가 있었다. 그리스 지역이 거점인 그리스 해병들의 후예인 로마 해병대가 반으로 쪼개지고 나서 생긴 동로마 해병대가 박살나고 나서 생긴 라틴 해병대를 박살내며 그리스 지역을 장악한 니케아 해병대의 영토인 그리스 지역을 흡수한 오도반 해병대 역시 그리스 해병대의 후예라 할만하였으니 해병 팔랑크스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이치. 그리스 해병대의 정신을 이어받은 오도반 해병들이여. 아무튼 간에 본론으로 돌아와 기병들이 돌진을 시작하면 방향전환이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뇌가 벼롱 간만한 매흐흥매뜨 2세 해병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당연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병들을 상대로 정면 승부에서 이길 수 있는 해병 팔랑크스를 사용한 것이었다. 이대로라면 방향전환을 하지 못하는 기열 후사른 놈들이 아세이들의 포진을 들이박아 그대로 참새의 꼬치구이가 될 것은 불보듯 뻔하였으나 그러나 벌써 기열 후사른 놈들이 권총 사격을 시작한 것이었다. 권총탄 따위는 오도만 해병대들에게는 통하지 않았을 것이었으나 총알에 기열 돼지 기름이 발려져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에 총탄을 맞은 오도한 해병들은 해병 구겔호프가 되었고 이로 인해 해병 팔랑크스 대열이 붕괴되자 기열 후사른 놈들은 어김없이 랜스 차징을 실시하였고 그렇게 오도한 해병 아세이들은 또다시 해병 꼬치구이가 되어버리거나 말발굴패 밟혀 해병 G4가 되어버리는 앙증맞은 찐빠가 발생하였다. 그렇게 오도만 해병대는 또다시 패배하였고 그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이스탄불로 역돌격을 실시하신 매흐흑매뜨 2세 해병님은 패배의 상실감에 자신을 위로하러 오는 해병들을 모두 해병 카이막으로 만들어 먹으며 조용히 지냈으다. 그렇게
매트 2세 해병님이 은거 생활을 시작한 자 오도만 제국은 점점 기열사제 문화에 물들어가며 고층 건물을 짓고 사제 음식을 먹으며 급기야 해병 성소수자와 전우를 나누는 기열진 빠짓이 발생하였다. 이 기열스러운 소식을 들은 매트 2세 해병님은 은거 생활을 때려침과 동시에 자신이 지낼 초호화 스위트룸을 가진 69층짜리 호텔을 제외한 것들을 오르반 포신으로 모두를 파괴하시고 오도만 제국을 다시 해병 코론에 의거하여 해병 정신이 죽고 사는 해병 근본주의로 돌아가게 만들었으니 여간 기합인 것이 아니었다. 매트 2세여 기열사제 문화를 배척하고 해병 문화를 수호하는 자여 오늘도 그 덕에 오도만 제국의 해병 정신이 살아 숨쉬는구나. 라이라이 차차차 하렘 빠빠리빠 하렘 빠빠리빠 브랄보 해병대